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제가 금양 이제 영상 찍어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대응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금양 오랫동안 들고 왔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내려왔고, 윗꼬리가 달린 구간에서 거래가 터진 구간을 넘어주지 못했죠. 그래서 이평선은 거꾸로 내려와 있고요. 자, 먼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현재 구간에서 이게 차트적 관점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는 차트적 관점 뭐냐면 매물대 관점이에요. 매물대 관점이고, 어쨌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가에 물려서 대부분 좀 평단이 싸도 5만원, 7만원, 보통은 9만원, 10만원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위치가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쪽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횡보한 구간이 얼마요? 여기 보시면은 7만 5천원부터 14만원 여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물량이 여기 쌓여 있을 거고, 여기 물린 사람들이 계속 물을 타면서 내려왔겠죠. 그래서 평단이 잘 돼도 5만원, 7만원 구간일 거고, 지금 뭐 마이너스 뭐 70%, 80%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을 조금 높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건 매물대를, 과거의 매물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만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바닥권에서 거래가 들어왔던 구간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어딘지 판단해 보면 여기라는 거예요. 2만원대. 2만원대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 있고, 두 번째 어디만의 매물 쌓여 있냐? 현재 구간. 여기입니다. 14,400원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타서 올라왔을 때 정리한 구간이 여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14,400원대 구간에 매물 수화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세력들 입장에서 지금 이 구간의 매물만 한 번만 붕괴시켜주면 2만원대까지는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기는 힘들어요, 사실. 왜? 여기 지금 매물이 쌓여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부터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를 이렇게 올리기는 힘들다라는 거야. 그럼 주가를 어떻게 올리겠냐? 매물이 쌓여 있잖아, 이렇게. 붕괴시켜주고 가야죠, 가더라도. 근데 이 붕괴시켜주고 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어떠한 종목이건 대응에 대한 부분은 급락하고 바닥 잡으면 물 타서 평단 낮춘 이후에 탈출하자. 이 전략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전략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갔고 단기적으로 물려 있다라고 하면 이 전략을 쓰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에 물려 있단 말이에요. 5만원대 위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하려면은, 물을 타려면 아주 강한 금액의 물량이 들어와야 물을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지금 자리는 물타는 자리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감사보고서가 뭐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감사보고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요거 이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경, 뭐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뭐 매출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사보고서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시면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사보고 제출을 공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뭐 한 거요? 내부적으로 한번 손익구조를 따져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30%에서 15% 이상 변경이기 때문에 공시사항이라서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회계, 그 내부에서 재무팀에서 회계를 처리했을 때 이런 매출 손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 요걸 어떻게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온 거예요. 감사 보고서가 아닙니다. 외부 감사인이 하는 게 감사 보고서고, 요거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수치가 변경될 수 있다. 감사 보고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감사 보고서는 문제 없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감사보고서의 문제, 우리가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문제가 뭐였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게요. 자, 감사의 감사 보고서가 있죠. 자, 요거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자, 뭐라고 하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밑에 내려보면 자, 요게 있죠.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의 40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일은 주석 40일은 23년도 12월 20일로 30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 순손실이 얼마요? 100만 1000만 원씩 650억 원이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500억이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대학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40일에 설명하고 있는 다른 상황과 더불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미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나타난다. 우리는 의견의 이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계속 기업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은 감사인의 의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감사 보고서에서 볼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못하냐, 이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회사에 아무리 부채가 많다라고 하도 감사인은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이나 아니면은 뭐 재무제표상 횡령 배임 이러한 문제 아니면 증명할 수 없는 비용들 이런 게 있었을 때 사실상 회계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감사인의 의견 거절이나 한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굉장히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감사인의 의견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많건 뭐하건 회사에 뭐 회계 감사의 문제만 없었다라고 하면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회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 회계 감사인은 그러한 일들을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걸 뜻하냐면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 감사에 대한 의견이 24년도 3월에 나오는 거고요. 24년도 1월부터 12월에 대한 부분이 25년도 3월에 감사보고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3년도 1월의 주가가 얼마였는지 확인해 볼게요. 1월의 주가.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12월까지 여기에요. 이 구간, 그죠? 이 구간. 자, 여기 구간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다? 유동부채가 많다라고 나왔죠.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상 괜찮다 이거야. 근데 주가가 지금 1년 사이에 14만 원에서 13,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93%.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에서 유동부채가 엄청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이 감사인의 의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바닥 신호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에서 봐야 되는 건 거래 대금을 좀 보셔야 돼요. 거래 대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는 일단 지금 고려하지 말자.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말고 반등할 때 비중을 좀 줄여놓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구간 어차피 못 판다 나는 무덤까지 가져갈 거다.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 저도 뭐 그런 종목이 있었고 그런 게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후회를 반드시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겪는데, 그러니까 그 후회를 겪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그냥 이거라도 그냥 건지고 팔 걸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계속해서 들고 있다 보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회사만 안 망하면 주가는 오르겠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전제가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한번 해먹은 종목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오른다. 보통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건 최대 주주가 회사를 마지막으로 한탕 해먹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방치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 소리냐 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금양이 과거의 흐름을 좀 과거를 봤을 때 사실 회사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사업으로 통해서 2차전지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음,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기장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진행을 하면 되거든.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 기장 공장 남은 공사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사주 판 걸로 어느 정도 감당해서 진행할 수가 있었거든.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이걸 진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공장을 돌려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으니 여기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아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공장을 빨리 지어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공장을 돌리려면 인력이 필요하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관리비 들어가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차피 손실이 날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을 깎아먹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공장이 완공되지 않다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예요? 공장만 완공되면 이거는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공장이 완공이 안 되고 있다. 분명히 자사주 팔았을 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공장이 완공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할 수 있었죠. 근데 공장 완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 완공에 쓰이는 돈을 아끼겠다라고밖에 안 보여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채권들, 그러니까 보면 류광지 회장이 회사에 빌려준 돈, 그죠? 그다음 K 얘네들이 류광지 회장의 100%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금양으로 빌려준 돈이 사실상 채권으로 잡혀 있잖아요. 채권.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있으면 이 채권을 갚을 수 있어요. 그쵸? 회사 돈으로. 근데 이런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쓰게 되면 회사가 돈이 없죠. 그러면 못 갚아요. 못 갚아. 그러니까 공장을 안 짓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 채권을 갚으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거는 반등할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응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간단합니다. 감사 보고서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 보고서가 결과적으로 주총이 곧 뜰 거예요. 주총이 뜨면 31일에 아마 할 것 같은데 최대한 늦게 하겠죠. 31일 하면은 요거 24일까지 감사 보고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 그런 게 있어요. 감사 보고서 결과 나왔는데 회사가 공시를 좀 늦게 하면 거래소에서 순간적으로 감사 보고서 뭐 결과 확인 하면서 순간적인 거래 정지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 보고서 뭐 어쨌다고 하는데 뭐 풍문에 대한 그런 게 뜨면서 그래서 사실 31일 주총이라고 하더라도 21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땐 10거래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안으로 조금 정리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무조건 반등이 나오니까 올라오면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 반등할 때 단타는 절대 단타 치러 들어오신 분들은 반등하면 정리하시고 무조건 이게 단타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단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주식을 오래 들고 왔던 분들 아마
뭐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판단하실 거니까 판단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저라면 제가 정말 금양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저도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겠죠. 여러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쨌건 사이버머니가 아니라 진짜 내 돈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돈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다른 주식을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드신 마음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주말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 남은 금액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금양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주도주잖아요. 주도주. 그죠? 결과적으로 2차 전지가 주도주였고 2차 전지가 주도주였고 금양이 이 2차 전지라는 주도주에 잘 올라타서 주가가 이만큼 오른 거란 말이에요. 50배.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이 주도주만 잘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들. 사실 제2의 금양 찾아내기 물론 어렵겠죠. 그쵸? 근데 제2의 금양이 아니더라도 주도주에서 바닥에서 5배, 6배 가는 종목 허다합니다. 2차 전지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너도 나도 5배, 6배씩 올라갔어요, 주가가.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양 관련돼서 일단 대응하실 분들은 자, 이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 9201 6329 금양 남겨놓으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잡아보시면 좋겠고 금양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말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26일에 금양 정말로 25,000원대 못 들어서 금양 25,000원 못 들으면 정리할게요. 손실이어도 일단 감사없이 어쩔 수 없네요. 정말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라고 여러분들한테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 마지막 대응이라도 잘 하실 분들 있으면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금양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2의 금양 또 찾아내면 됩니다. 찾아내면 돼요. 저는 무조건 이 제2의 금양은 조선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선주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얘네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장주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서 금양 같은 종목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워낙 시총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얘네들이 사고 있는 매출의 70에서 80%가 LNG 선입니다. 그럼 LNG 선에 들어간 핵심적인 조선 기자재 이런 회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찾아내시면 충분히 왜 이런 회사가 27년, 28년도까지 조선 기자재 공급을 하기로 공급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런 회사들은 보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박스권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뭐겠어요? 이러한 종목을 미리 매수를 좀 해놔서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자. 그러니까 올라간 이후에 이런 박스권 구간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탑승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 구간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는 이 시점에 매도를 하고 한번 수익을 챙겨보자 이 말씀이고요. 제가 요거는 조선 히든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리하자면 금양 앞으로 감사 보고서까지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요 부분들 확실히 안에 정리에 대한 부분 고려해 보시고 금양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